인사를 해주셔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진가라데 오동호 사부입니다.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광범이라고 하고요. 의정부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최배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영의 총재님의 큰아들이고요. 그 덕분에 매체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제 얼굴 아시는 분도 있겠죠? 네. 예. 편하게 가겠습니다. 요새 근황이 좀 어떠신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든 네. 아침에 출근해서 네. 환자 열심히 보고 네. 술 조금 하고 네.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운동은 요새 어떻게? 운동은 몸이 아직까지 너무 상당하십니다. 진짜. 이제는 격투기 쪽은 잘 못해요. 후배님이 킥복싱 도장을 하셔서 멘탈이 좀 약해져서 그런지 네, 운동하다가 발이 한번 비틀리는 바람에 지금 발차기 같은 걸 못해서 또 시간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냥 클럽에서 가볍게 운동하고 수영을 좀 좋아하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타격감이 없으면 뭐 아쉬운 점이 좀 아직도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 항상 후회하죠. 네, 다음날 아파. 환자 보는데 몸이 아파. 저도 뭐 관리를 정말 지금 나이가 어떻게? 47. 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름이 저보다 더 없으신데요. 주름은 좀 없는데 머리는 빠지고 있어. 아버님 닮아서. 아버님 닮았어요. 가리고는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좀 위안으로 삼고 있는 건 저보다 2살 어린 제 동생이 저보다 몸은 더 좋고 네. 현역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선수 생활해요. 주짓수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보다 내가 머리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더 도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극진 직책을 다 떠나서 제가 이제 극진을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총재님에 대한 궁금한 거를 한번 좀 여쭤보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네. 뭐 이거 아버님을 좋아하시는 네. 그런 블로거들이나 네. 이런 분들보다 더 모를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네. 사생활? 네. 국민이란 사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전 세계를 목숨과 사투를 걸고 이제 그 무술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게 극진가라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네. 극진가라데는 어떤 무술이 있는 거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아버님도 그 극진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네. 그 최강의 무술을 만들기 위해서 네. 했는데 이제 베이스가 네. 가라데였죠. 처음에 모든 무술은 무술로 시작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투쟁에서 시작이 된 건데 네. 나중에 투쟁하다 보니까 여러 갈래가 갈려졌죠. 네.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스스로의 조직에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죠. 나중에 너무 체계화되다 보니까 원래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규칙에 의해서 다르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조직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버지가 최초의 이종격투기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가 가라데였다는 거죠. 베이스가 가라데였던 이종격투기 최초의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의 극진 가라데를 네. 한마디로 평가하면 진화하는 무술이다. 상대의 무술에 대해서 장점을 자꾸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버지가 증명을 되게 중시하고서 내가 강하고 극진 가라데가 강하다는 걸 증명도 하지만 하고 나면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거야. 아버님의 피해를 하나도 없이 이긴 게 아니거든. 아버님도 많은 타격을 받고 이긴 다음에 분명히 고찰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복귀를 하게 되고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진화형이 되는 거지. 지금은 자꾸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모든 무술이 좀 정체돼 있지 않을까. 아버님이 극진 가라데의 자부심을 느꼈던 거는 점점 진화해가는 그러한 무술이지 않을까라는 게 되죠. 직접 들으신 정말 힘들었던 사투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모든 사투는 네. 힘이 들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적이 중요하잖아요. 몇 승 몇 패. 네. 승률이 안 좋으면 다음에 더 운동해서 그런 복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 방으로 끝이거든. 네. 1대1 대련으로 끝이니까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투는 쉽지 않다. 그 전날에는 아버님이 워낙 긴장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 거야. 그래서 나도 머리가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질 만큼 긴장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영화 보면 너 속? 나 제배달이야. 뭐 치니까 그냥 속 부러졌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간신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따라 시합이 정말 안 풀리는 게 있고 잘 풀릴 때도 있고 그건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데 기세 싸움이거든. 누구나 가면 꺾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면 원정 경기잖아. 다 저 사람들을 응원해. 저 사람들을 응원하니까 일단 기세에서 밀리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보기엔 극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뭐 뻔한 얘기들이죠.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만 충분히 발휘한다. 아버님이 항상 상대를 이기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쓴다. 그 결과가 좋았던 거지 상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기는 거 총 쏘면 되지. 의사 되는데 좀 힘든 사람, 공부를 잘 못했거든. 근데 재수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미안하잖아. 재수하겠습니다. 응, 해라. 아버님은 공부할 때 타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들을 믿고 서포트 해주는 편이었거든. 어머니는 막 난리 났지.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제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겠습니까?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얼굴 표정이 팍 변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뭘 말을 잘못했나? 왜 그렇게 말하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내가 공부를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꼭 한다고 얘기해. 목숨을 건다고 얘기해. 네가 정말 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건 한 발 빼는 거야.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은 필요 없어. 망치고 한 대 맞은 것 같아.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상대를 제압하고 싶으면 나를 믿고 꼭 이길 수 있다. 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그걸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뒤에 소름이 팍팍팍 돋습니다. 극진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었었거든요. 극진이라고 한 번이라도 한 번으로 써본 적 있어? 그냥 보기는 했지만. 다 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해. 네, 다 해보겠습니다. 다 해봤냐고. 네. 다 해보는 거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목숨이었어. 그러니까 아버님은 항상 목숨을 걸었어. 나는 아니야. 총재님 살아계셨을 때 운동하시는 걸 보거나 혹시나 총재님의 운동 루틴 혹시 루틴? 예. 아버님이랑 같이 운동할 적에는 아버님 나이가 60대가 네네. 넘었어. 예. 집이 마당이 있어서 네네. 마당에 샌드백도 걸려있고 내가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항상 잠옷을 입고 다니시고 잠옷에 가운을 입고 이렇게 보고 계시고 샌드백인데 롱 샌드백이었어. 굉장히 크고 아버님이 따로 생일 선물을 맞춰준 거예요. 네. 근데 복싱 샌드백을 사줬는데 눈살이 바뀌고 치니까 나중에는 이제 찢어지더라. 고무보트 있잖아. 네, 그 맞아. 재질로 막 단단하게 만들어준 샌드백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막 발로 차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가 않았는데 아버님이 쑥 차가지고 그냥 차를 이렇게 줘. 그래서 내가 차를 받았지. 여기에 힘을 주고 단전과 단전에 힘을 주고 겨드랑이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뽑아 올려서 쳐야 돼.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뭐 한두 번 들었어. 네. 근데 팍 치니까 샌드백이 반으로 접히더라. 유명했던 강하셨던 이었지. 야 진짜 저거가 되는구나 저렇게가. 난 절대 안 되더라고. 발로 차니까 비스무리하게 나오더라. 근데 순간적으로 탁 쳤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모든 걸 다 쓰셨던 분인 것 같아. 모르겠어. 아버님 말은 단전에서 뽑아 올리는데 그 길이 이렇게 올라와서 새끼손가락으로 오는데 여기서 길을 뽑아서 넣어서 안에서 돌린다고 돼 있거든. 길을 심어준다고 아버님은 표현하셨거든. 네. 에이씨 나는 그건 믿지 않고 의사니까 여기에 힘을 준다는 얘기는 견갑골을 갖다 붙인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기서 돌아가면서 치거든. 네. 근데 이게 잘 못하면 이거랑 비슷해. 아버님 말에 의하면 끝에 가서 맞습니다. 돌려줘야 된다고 돼 있어. 그래야지 심어진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토크를 주는 거야. 붙여서 팍 치는데 절대 피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의학적으로도 피면 이게 꺾여. 그러니까 10도 정도 구부리니까 아버님은 이런 거 하나도 몰랐을 텐데 해부학을 배운 적이 없을 텐데 무단한 수련을 하면서 이게 가장 강력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돌려서도 봤을 것이고 이쪽에서 돌려도 봤을 것이고 그냥도 쳐봤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돌려도 봤더니 이게 그거를 이제 몸에 익힌 거지. 300번을 연습하면 하수한테나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3000번을 연습하면 내가 원할 땐 그 기술을 쓸 수 있어. 근데 3만 번을 연습하면 그 기술이 필요할 때 내 몸에서 나온다. 아버님의 필살기가 뭡니까? 아버님 정권치기였어. 늘 말해. 왼손 정권치기가 가장 강하다고. 누가 뭐 삼각차기가 어떻다느니 벽을 타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특기는 아니고 그런데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잖아. 나는 아직도 주먹을 잡는 방법도 잘 모르겠다. 아직 그게 뭐냐면 진화야 진화. 네.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하셨던 게 요새 관장들은 왜 이렇게 일찍 수련을 끝내냐.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와서 밑에 애들 가르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육체적으로 발이 안 되면 손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셨지. 왜 해볼 만큼 다 안 해보고 지도자의 길을 걷냐고. 아니 지도자의 길을 걸어도 자기가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나도 병원 운영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어느 정도 지도자가 되면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저는 감동을 먹고 제가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니까. 슬럼프 얘기하니까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뭐랬냐면 슬럼프는 누구한테 나와. 누구한테 나오는데 극복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 목숨 걸고 뭔가를 하는 거야. 그게 극진이야. 정말 간단한데. 간단한데 그게 되지 않아. 되지 않으니까. 왜? 모든 무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지. 이 계단처럼 올라가는데 벽이 있는 거야. 80% 가다가 떨어지고 100만 한 번 넘으면 자전거 타기처럼 또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어. 운동 선수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붙어보면 이게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 해봐야 돼. 끝까지 한번 해봐서 자기가 안 되는데 라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코치와 스승의 역할이거든. 그 극을 넘게 해주는 게. 자기가 사부가 됐을 경우에는 그 극을 넘지 못하니까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 상에서 그냥 유지하면서 이거만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넘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술가라 이거야.
아버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못을 가라고 칭하는 걸 왜 빨리 벗어버리냐 이거야.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없으면 못을 가는 벌어야 돼. 제가 추구하는 건 무도가. 그렇지. 그 무도가 늦게 벗어라. 벗으려면 늦게 벗어야 되고 이 정신이라도 자꾸 쌓고 이래야 되는 게 정신적, 멘탈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자꾸 빠지려고 그런다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했었어. 개인적인 또 질문 하나. 이 지역에서 의사로 유명한 의사로 제가 알고 계신데 수련하다 어깨가 좀 안 좋습니다. 어깨가 안 좋은 게 있는데 잠을 이렇게 자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이게 접쳐가지고. 그렇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이거는 100% 염증이에요. 지금. 염증이에요. 젊었을 때는 안 아팠을 거야. 네, 젊었을 맞습니다. 때는 어깨가 안 넓었어? 아버님한테도 네.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누구나 노화가 와. 네.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특히 이제 헬스클럽 가면은 막 60대인데 몸짱 할아버지도 있어. 몸 좋아. 막 8, 90kg 막 밀어 올리고 뭐 하는 분들 좀 계셔. 근데 그분들은 욕심 부리면 나중에 그 다음날은 손목이 되게 아픈 거야. 손목이 굵어지는 사람은 없다. 이건 타고나는 거야. 네. 근데 운동을 하면 여기와 여기는 굵어져.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근육이거든. 이거는 힘줄이고. 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텐던 리가먼트라는 거고 여기는 머슬인데 네. 단련이 된다고. 근데 이거는 나이에 따르면서 점점 약화가 돼. 근데 근육은 안 줄어들어. 운동을 안 한 사람이면 근육과 인대가 같이 약해지니까 못 들어. 꾸준히 수련하는 사람이면 인대는 약해지고 그건 강해질 수가 없으니까. 머슬은 남아있어. 할 수는 있는데 인대가 이제 받쳐주질 못하는 거지. 무적의 챔피언들이 한 번 지고 나면 왜 계속 지는지 알아. 인대 같은 데가 약해지면 순발력이나 그런 게 먼저 들어. 맞습니다. 그 순발력이 떨어지고 평행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운동 안 하겠어? 근육은 안 줄어. 파이터들도 굉장히 몸짱이야. 네. 근데 희한하게 옛날만큼 기량이 안 나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안 나. 그러니까 지금도 인대가 약해지고 있는 거지. 이제 이게 초기 증세예요. 염증 초기 증세. 운동을 안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약 처방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격투기나 운동할 때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습니다. 조금 약간 초보 계열의 분들과 네. 오래 수련하셨던 분들에 있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볼까? 한 50 정도 됐을 때, 50대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젊은 애들한테 밀리는 게 용납할 수가 없어. 70kg 젊은 애가 들면 나 80kg 들어. 내가 운동한 경력이 얼만데 난 그게 더 중요해 라고 하면 뭐 약 먹고 주사 맞으시면서 운동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건강을 위해 이제 운동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초보분들이 이제 몸이 아픈 거는 사범의 잘못이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수련 방법이 똑같게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옛날에 이런 말 하면은 좀 실망하시는 뭐 시청자분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있는데 위에서 과다다다당 그러더니 어머니가 여기가 팍 멍들어서 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쌍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말다툼조차도 안 해봤는데 아버님이 물구나무를 그 나이 또래에도 섰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평행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게 떨어지는 걸 어머니가 급하니까 잡으려고 그랬다가 거기에 같이 깔리셔가지고 이제 멍이 든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도 그때는 자기 몸이 꾸준히 약화되는 걸 아는데 그 물구나무 서기를 안 하시다가 화가 난 거야. 내가 이렇게 자꾸 약해서 하셨다가 휘청휘청 하니까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야. 아버님조차도 스스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누구나 못해. 그런 거를 빨리 인지하고 그런 걸 적당히 잘 커버하는 게 건강하게. 인생 길잖아. 수련을 오래 하면서 자신을 닦아야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한단 말이야. 젊었을 때 격투를 할 적에는 나를 보여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 여기에 쏟아놓고 목숨 걸고 내가 쏟아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누가 셌어요? 어떤 놈이 셌어요? 내 자신이 제일 힘들더라. 나를 이기는 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건데 아버님도 나이 드시니까 뭐 하고 싶으시니까 하다가 쓰러지고 이러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버하지 말고 본인 그렇죠. 잘해서. 그렇지.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관장님들이고. 알겠습니다. 최배달 총재님께서는 이제 급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총재님 사진 걸어놓고 수련을 하시거든요. 이제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이런 게 있으십니까? 혹시? 접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소를 잡고 모든 격투기에서 다 이겼고 뭐 동전을 그거가 중요하진 않아요. 아버님이 늘 말하셨던 게 극진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그게 꼭 무술이 아니더라도 극이라는 거를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봤나. 극진의 극을 한번 해봤다. 그럼 자신 있게 가르쳐도 되고 창피하지 않겠지. 의학적으로요, 아버지는 유전인자를 좀 잘 타고난 사람일 뿐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3바퀴씩 돌아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딴 거는요, 유전인자가 좋아서야. 물론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나는 1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얘는 운동 안 하고 뺑뺑 놀았는데 얘가 나보다 셀 수도 있어. 그건 유전인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 뭐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지 알아? 1년 전에 나. 경쟁은 남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타고 나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지. 이봉주 선수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부터 역도를 해야 되겠어. 장민환 선수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역도를 시작하면은 1년 전에 나보다는 분명히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나를 수련하는 거지.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직접 들으니까 저는 아까 진짜 소름이 너무 많이 돌았었습니다. 정말 좋게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황공하게도 이런 자리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젊으신 분들은 아마 저희 아버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세종대왕의 한글 이런 거보다 그분들의 정신을 더 중시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님의 정신세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번쯤 되살려 보는 것만 해도 저희 아버님과 제가 아니면 극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처방전 한번 주실 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